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어떤 기업이 실제로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지, 앞으로 그 기업은 어떻게 커갈 건지를 예측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기술 관련된 기업이라면 특히 그 기업이 어떤 분야에 특허 출원을 집중하는지 꼭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분명히 유망한 산업인 줄을 알면서도 은근히 잘 모르는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기존의 우리들의 삶을 바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 될 텐데요. 오늘은 인공지능 분야의 현재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미래 트렌드는 어떻게 나아갈 건지를 예상해 볼 건데요. 특히나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게 어느 분야가 될 건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 누구인지 역시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테니까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스위스 제네바 지역에 위치한 WIPO라고 해서 세계지식재산기구라는 조직에서 발표한 2019년 인공지능 기술 동향 보고서를 참고해서 소개드리는 거니까 그 점은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인공지능이 아니라 지금 기업들이 인공지능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는지,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분야가 뜰 수 있는지를 가늠해보자 이거네요. 네.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인식하고 있던 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사실은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연관 기술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이세돌 알파고 바둑 대전 때 자주 들었던 머신러닝과 같은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기계학습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의 뇌를 더 고차원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기술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인공지능으로 자연 언어를 인식하는 그런 음성 처리나 컴퓨터 비전 같은 기능적인 활용법인데요. 이 기술은 쉽게 생각해서 앞에서 얘기한 뇌를 업그레이드하는 기술에다가 사물을 더 잘 인식하고 인공지능이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에다가 눈과 귀를 개발해서 갖다 붙이는 그런 기술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최근에 자주 이슈되는 자율주행차 같은 운송이나 원거리 통신 같은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인데요. 물론 스마트홈이나 헬스케어 같은 분야에서 역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기업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는 아직까지는 운송 분야가 됩니다. 업그레이드된 뇌와 눈, 그리고 귀를 활용해서 자율주행차 같은 운송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는 말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차근차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인공지능이 뇌라고 치면 IQ를 발전시키는 머신러닝이 첫 번째고, 그 뇌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눈과 귀 개발하는 분야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이렇게 발전된 인공지능이 실제로 적용되는 곳 중에서 현재 기업들에게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자율주행 기술이네요. 그렇죠. 그 세 분야에 현재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돼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인공지능의 최근 트렌드나 향후에 보게 될 인공지능의 미래 모습을 예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지금 인공지능의 어느 분야에서 특허 출원과 같은 연구활동이 활발한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 최근 들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특허 출원이나 발명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이런 발명은 이론에만 그쳤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제는 지식에 기반해서 이론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상업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인공지능에 대한 활용도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 모습인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일상에서도 다양하게 인공지능 접할 수 있죠. 네. 사실은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특히나 빠른 성장을 보여주는 일부 영역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앞에서 먼저 얘기한 머신러닝과 관련된 분야예요. 아까 기업이 집중하는 부분 중에 인공지능의 IQ를 올리는 그 분야를 말하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인공지능과 관련된 전체 발명 건수 중에 거의 3분의 1 이상은 이 머신러닝과 관련된 발명인데요. 매년 특허 출원 발명 건수가 약 28%씩 성장해서 2016년에는 대략 2만 건이 넘는 특허 출원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2만 건이요? 네.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 중인 인공지능의 머신러닝 기술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딥러닝 기술과 신경망 기술이라는 영역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두 부분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딥러닝 기술은 2013년 이후에 대략 175%의 연평균 성장을 보이면서 2016년에는 2399건의 특허 출원 발명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신경망 기술은 2013년 이후 평균 46%씩 성장해서 2016년에는 6,500건 이상의 특허 출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전체 인공지능 특허 중에서 머신러닝 관련해서 특허 출원 수가 30% 이상은 된다는 거죠. 인공지능 IQ 올리는 기술. 네, 맞아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머신러닝 개발, 그러니까 뇌 개발에 기업의 관심이 집중으로 몰려 있어서 실제로 기업의 돈 역시도 많이 투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에서 인공지능 관련 분야를 세 가지로 구분할 때 음성 처리나 컴퓨터 비전 같은 기능적인 활용법이 있다고 소개했는데요. 이 부분이 인공지능의 눈과 귀가 되는 부분이네요. 애플의 시리나 인공지능 카메라 어플 같은 거 말하는 거 맞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미 상업적으로 공개돼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거 말고 향후 미래를 대비한 그 이상의 기술 수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각자마다 자주 사용하는 어휘나 말투, 억양이 다 다를 텐데요. 지역이나 국적에 따라서도 언어 사용 방식이 천차만별로 구분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모든 다양성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음성 처리 기술과 컴퓨터 비전 기술을 갖추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이미지를 인식하는,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 같은 기술 개발은 현재 기업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런 컴퓨터 비전 기술은 모든 인공지능과 관련된 전체 특허에서 4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허 개발 성장성 역시 연평균 24%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로봇과 제어 기술 역시 개발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는 특허 출원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분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인공지능 눈과 귀 분야가 장난이 아니네요. 인공지능 관련 전체 특허에서 거의 절반이네요. 네, 맞아요. 연구 개발 사례로만 봤을 때는 지금 이 분야가 기업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 두 분야가 인공지능의 뇌와 눈, 그리고 귀, 이렇게 인공지능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나머지 하나는 인공지능의 실질적인 활용 부분인데요. 인공지능과 관련한 이렇게 많은 특허 출원과 개발, 그리고 기술들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 가져야 할 분야를 뽑자면 그건 아마 자율주행차나 드론 산업 같은 운송 분야가 될 건데요. 인공지능 활용 분야 메인이 운송 분야라는 겁니까? 뉴스 보면 스마트홈이나 의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단순히 최근에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이슈가 많아서 그렇게 뽑은 건 아니고요. 개발자들이 실제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성과가 특허 출원이나 개발로 이어지고 있어서 그렇게 뽑은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아무래도 지금 기업들의 연구개발 분야가 활발한 게 미래에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는 운송 분야를 지목한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운송 분야 내에서도 특히 급성장 중인 부문은 자율주행차와 항공우주 관련 산업이 될 텐데요. 2016년도에 출원된 인공지능 관련 전체 특허 건수 중에서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자율주행차와 항공우주 관련 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간의 감성을 인식하는 감성 컴퓨팅 분야가 평균 37%의 특허 출원 증가율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떠오르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산업 분야 중에서 자율주행이랑 인간의 감정인식 부분에 특허를 많이 내고 있네요. 네. 인공지능과 관련된 발명의 거의 70% 정도는 인공지능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특히나 딥러닝 기술과 컴퓨터 비전을 조합한 기술들이 많은 개발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컴퓨터 비전과 자율주행차 같은 운송을 조합한 기술들도 큰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할 산업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특허 숫자를 보니까 지금 인공지능 분야 발전이 어디쯤 왔는지 감이 좀 잡히네요. 아직까지는 인공지능 적용해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인공지능 자체를 개발하는 데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지금부터는 인공지능 특허 개발과 관련해서 국가별, 기업별 경쟁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실 인공지능과 관련된 국가별 경쟁력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 개의 국가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순서대로 살펴보면
일본과 미국 그리고 중국의 개발 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어서 실제로 다른 국가들의 경쟁력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인공지능 관련 특허를 출원한 상위 20개의 회사를 살펴보면 12개 정도가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3개가 미국에 있는 기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중국에 자리 잡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니까 이 수치만 보더라도 국가별 경쟁력에 대한 현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기업들 중에서는 일본 가전제품 기업들의 수가 많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참고로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미국하고 중국은 두세 개 회사가 특허 출원 다 하고 있고 일본은 고르게 많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다음은 기업별 경쟁력인데요. 기업들 중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IBM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관련 특허 출원 최다 기업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어요. 구글이 아니었네요. 네. 특히나 IBM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특허 출원에서 8,290건을 발명해서 최다 출원의 영광을 차지했고요. 그 뒤를 이어 마이크로소프트가 5,930건을 출원을 해서 뒤를 쫓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음으로 살펴보면 도시바가 5,223건으로 3등, 삼성이 5,102건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이 4위로 있긴 있네요. 네, 최근에 삼성이 욕을 많이 듣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 부분은 충분히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아무튼 순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바이두 같은 기업은 딥러닝 분야에서 상위권에 올라 있고요. 토요타나 보시 같은 기업은 자율주행차와 같은 운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멘스와 필립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은 생명 및 의료과학 분야에서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이나 텐센트 같은 기업이 네트워크 및 SNS 분야에서 특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던져주는 겁니까?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계산되시는 분들은 아마도 받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무튼 인공지능의 그 영향력은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작용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영향력은 더욱더 커질 전망인데요. 일상적인 생활을 포함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까지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는 그 방식까지 바꿀 정도로 그 영향력은 계속 커져나갈 전망입니다. 우리가 먼 미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 분야의 전문가 개발자들이 준비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개발자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가 우리에게는 중요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소비자로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들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는 기업들의 특허 출원이나 개발 전략으로 사전에 미리 나와 있었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미래에 우리가 누릴 제품과 서비스들은 현재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는 특허 개발 전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 간접적인 지표를 함께 공유해보자는 차원에서 준비한 시간이니까 관심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오늘도 괜찮은 정보 감사합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관련 특허를 통해서 인공지능 산업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단순히 어떤 기술이 전망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기업들이 어디에 연구 투자를 하고 특허를 집중하고 있는지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